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오늘 화요일인데, 화요일은 이제 뭐, 논어도 배우고, 또, 법자라는 것은 법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법은 원래 그 범어로 달마라고 하잖아요. 달마는 법인데 이 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법은 첫째는 진리란 뜻이 있고 그 이제 단수죠.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 우주의 대생명.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인연 따라서 어떤 전개돼서 복수의 의미로 어떤 사물, 어떤 존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우주의 법 진리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게 전개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고, 또 네 번째는 그 법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들이 인간에게 말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것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의사의 법이 있고 도둑은 도둑의 법이 있고 장사는 장사의 법이 있어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의 법이 있고 법률가는 법률가의 법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각기의 법이 있어서 그 각기의 법에는 각기 하나의 법이 있어서 자기 혼자는 이 법을 잘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 이상을 가지고 이 법을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자라는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이 법을 소통시키는 게 바로 이게 법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법이 절대라는 걸 하지 않아요. 또 상대가 갖고 있는 법이 또 이거 진짜 최고의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법을 가지고 법을 하나로 융통될 때 그걸 이제 불교용어는 중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법도 아닌데 비법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다는 것을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비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잘 컨트롤 해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잘 정말 좋게 정말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자기 인격과 더불어 상대의 인격까지도 이렇게 완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를 준비해 왔는데 잘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법이에요. 자기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자기 법으로 승화한 겁니다. 정의한 겁니다. 근데 자기의 법이 최고라고 하면 또 상대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상대의 법은 또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시할 수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내 것도 옳지만 상대도 틀리지 않다. 상대도 옳을 수 있다. 자,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상대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은 자기 거니까 내려놓고 일단 상대의 얘기를 듣고 상대의 얘기를 통해서 조율을 해야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법의 소통입니다. 그게 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자를 우리가 운영할 때, 법자에 수행할 때는 자기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얘기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또 이게 커뮤니케이션 사회학자의 말을 한번 통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준비해온 거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아직까지 강의가
자, 오늘 옥바사 읽어볼까요?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한 힌트. 문은 청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카운셀링의 세계에서는 문이 아니라 억지로 청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일이 많다. 감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것만으로 대부분 이해할 것이다.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테크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이 여기에 집약되고 있다. 문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의 이야기를 청할 수 있는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다. 그와 같은 전제로 몇 가지의 포인트를 들어본다. 이것도 저것도 근간은 단 하나다. 그것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 청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로 어렵다. 우리들은 아무리 열심히 상대의 이야기를 청하려고 해도 공감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러나 예를 들면 소아가 유아가 뭔가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유아와 같은 말실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의 나타남이다. 이때 우리들은 이상적인 듣는 역할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 자세가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좀처럼 되기 어렵다. 그것은 왜일까? 결국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심리적 여유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여유, 유도리를 갖지 않으면 결국 상대의 입장에 서서 청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자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도 어른에 대해서는 같은 어른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단연 그것은 엄격한 평가를 수반하고 있다. 혹은 상대에 대한 흥미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큰 요소다. 아마 우리들이 유아에 대해 좋게 듣는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작은 아이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무조건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도 아이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자신과는 이질의 재미가 있다. 어느 상식적인 조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있어 아이라든가 외국인은 이질적인 뭔가를 전해주는 존재다. 그곳에 관심과 흥미를 자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과 같은 어른이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은 마음속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가 나지 않는다. 관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전제로 생각하면 어떨까?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각은 아닐까? 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타인을 이분화라고 볼 수가 있는가? 어떤가? 그것은 상상력의 문제다. 타인에게는 타인의 사정이 있고 그것은 좀처럼 듣고 알 수가 없다. 카운셀링의 세계에서는 이제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나서 다시 한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요구된다. 상대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함정이다. 타인의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다. 우리들은 이질적인 것과의 만남에 익숙되어 있지 않는 문화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그곳에는 자기와는 다른 뭔가가 있다. 그러한 만남이 많을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것과 연결이 된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이 카메라를 통해서 하나 배우잖아요. 자기 생각만 고집해서는 절대 사물을 넓게 볼 수가 없죠. 자기 생각도 있지만 상대가 옆에서 얘기할 때 또 그럴 것도 있구나 하고 해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딱 정답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공부가 된 거죠. 이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카메라 하나를 통해서 되겠죠.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게 바로 다 법이에요. 그죠? 법이죠, 이게. 그 법이라는 거는 딱 하나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딱 하나 진리인데, 우주의 에너지, 공인데, 근데 그것이 인연 따라서 수없이, 수만, 진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다 할 수 없어요. 똑같은 설탕이라 하더라도 한 스푼 타는 사람이 있고 두 스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물이라는 것도 한 스푼에 자기 입맛이 맞는 사람이 있고 두 스푼에 입맛이 맞는 사람이 있죠. 또 뜨거운 물 온도도 그래요. 50도가 맞냐 60도가 맞나, 그거는 뜨겁다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그 뜨겁다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그때문에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자기가 배워온 거, 자기가 경험해온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거든. 그것도 옳지만, 근데 그것이 자기 혼자서는 괜찮은데 관계를 통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만 되지, 그렇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세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좀 넓게, 포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참 잘 읽으셨어요. 요즘 이사하시느라고 이런 연습을 해오셨나? 아니, 진짜 잘 읽으시네. 그죠? 또막 잘 읽으셨습니다. 네, 제가 그 한문에 음을 안 다니도 다 잘 읽으셨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1페이지 보시면, 문은 청에서 시작된다 했죠? 이 문은 두 문, 문이잖아요. 우리가 대문처럼 두 개 있는데 그 가운데 귀를,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의 관계에서 그냥 귀를 수동적으로 기울인다,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옆에 청은 보세요. 귀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두 개 들어가 있죠. 왼쪽에. 귀가 두 개 있다는 건 결국 뭐야? 기울인다는 거죠. 경청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수동이고, 경청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그런 마음 자세를 여기서 얘기한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덕자 있잖아요. 들을 청자 보면 옆에 덕이 있죠. 14라는 글자가 있고 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14는 불교학적으로 보면 8정도 6바람을 갖다 더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8정도 6바람은 전부 웨이트가 상대 입장입니다.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일심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한마음이죠. 결국 한마음은 상대 입장이죠. 한마음에서 듣는다는 것은 상대 입장이 돼서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그 경청 보란티아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 어르신네한테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정말 어르신의 입장이 돼서 들어주는 거. 애들 입장이, 여기 또 내용도 나왔지만, 정말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 마음 속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청이라는 거죠. 들을 청자. 근데 저는 이걸 관세음보살이 아닌가. 내 얘기도 맞다. 그렇지만 상대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수 있군요. 이게 청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아니에요. 해버리잖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해보고, 그건 아니네요.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먼저 한단 말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게 아니라 하거든요. 금방. 승질이 급하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상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관계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서만 얘기를 듣더라고요. 자기가 관심 가져 있는 것만 들어요.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나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만 듣더라고요. 이게. 맞죠? 그래서 엇걸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건데, 왜 안 드시잖아요. 못 들었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내가 주장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나한테 관철시키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얘기 틀어지죠.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상대 얘기를 먼저 듣고 나서,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것도 맞는데요. 제 입장은 이렇거든요. 이게 바로 청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상대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얘기해도 늦지 않거든.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이 더 커져요. 그리고 상대가 들으면서 미안해합니다. 내가 잘못 성질을 급했군요. 그렇군요.
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법이 이제 진짜 잘 얘기하는 법이 아닐까. 여기 쭉쭉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상대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결국 마음이겠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 불교는 배운다고 하잖아요. 불교는 배우는 거지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불자들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물론 스님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먼저 배우고 또 대학에 가르친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가 먼저입니다. 넓은 거는 나중에 놔두고 일단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서 먼저 자기를 먼저 정립시키고 나서 이 폭을 넓혀가는 것이 순서거든요. 내가 지금 내 집안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뭐 나라일을 걱정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를 먼저 차분하게 해놓고 나서 자기를 정립시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주의, 그죠? 수신제가 치고 평전하, 자기 몸을 다스리고 집안을 잘 안정시키고, 그리고 뭐야, 사회를 잘 이렇게 뭐 더 넓혀가지고 안정되게 하고, 또 천하를 갖다가 평정한다. 이게 순서란 말이죠. 자기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보살을 뭐 이사 끝나고 집들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제 일부러 그 앞에 지나갔어요. 그걸로 딱 지나갔습니다. 거기 뭐 새로 진대하네요. 거기잖아. 그죠? 저기 뭐야? 롯데 뭐 어쩌고 롯데캐슬. 네, 새로 진대예요. 좋은 말 붙이면 더 언제 알고. 거기 신축 건물 아닙니까? 한번 또 집들이에도 얼굴 빨개지네요. 안 하려고 하나. 우리 집 사면 처음 할게. 네? 우리 집도 아니라서. 자기 집 아닌 게 좋죠. 새로 만나니까. 무슨 자기 집, 난 집도 없는데. 나는 뭐. 전세입니다. 자기 집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은 자기 집 없다 하대요.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하대요. 취득세하고. 네? 어느 보살님은 뭐 그렇다 하대요. 집 샀는데 뭐 2년 안에 팔면은 무슨 양도세가 2배 오른다며요. 그런 얘기 나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중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못 살고 집을 사고 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안 그래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구해받지 않습니다. 평수는 넓습니까? 혹시 19평 아니에요? 몇 평이에요? 19평인데 190평처럼 삽니다. 150평입니까? 펜트하우스네. 펜트하우스가 몇 평이에요? 그래, 한번 집들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 양산 거기 초이보살님 그 별청은 언제 연기됐다며요? 예, 그날 집안 잔치가 있는데 네. 뭐로 그래 해서 참 죄송하다고 6월 초로 6월 초? 그럼 이제 이달 말쯤에 이제 우리 오보살님이 이제 해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음식 잘하는 거 아니까. 반협박이야. 너무 쉬운 게 아니라. 자,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뭘 느끼셨어요? 이게 법자입니다. 보살님 느끼신 거 나 듣고, 저런 견해도 있구나. 또 하나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공부예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거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했으면, 결국은 우리가 공감하고, 확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몸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걸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관계할 때, 이걸 잘 활용하면 또 자기 성장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공부죠. 목소리가 좀 오늘 좀 나왔나 좀 팍팍 난리네. 목은 아파 죽겠어요. 덜 아파요. 일주일은 침도 못 생겼거든요. 지금도 여기 혓바닥에 돋았대요. 늙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가 낫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근데 괜찮아요. 아픈 것도 즐기면 되니까. 아프면서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아프니까 또 밥을 안 먹게 되대요. 좀 살이 빠졌어요. 요즘 많이 먹어서 살 좀 쪘는데 좀 따지고 이제 좀 운동 좀 하고 그래야지. 자, 이제 저는 이만은 끝났고 어떻게 느끼세요?
오늘 주저주저 하셔. 말을 하면서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기 싫은 때 하는 것도 스트레스 나요. 저는 이거 제일 먼저 읽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항상 어떤 상대가 와도 뭐 애든 뭐 남녀노소 누구든 뭐 아픈 자나 뭐 배운 자나 뭐 배운 자나 돈 있는 자나 모든 어떤 사람이 와도 상대를 대할 때 그와 같이 공감 공감. 상대와 같이 상대가 되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래 해야 먼저 대화의 문고가 트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내 앞에 나와 상대하는 어떤 모든 사람이 와도 내가 그 사람을 같이 우리 이체동심처럼 이렇게 같은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이 돼서 내가 해줄 그릇이 이것도 인용했습니까? 이체동심 그릇이 되나 내를 한번 더 되돌아봤고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살면서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회적인 잣대라든지 어떤 그 관습 때문에 그 상대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고 저런 사람이 저렇다는 잣대가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를 낼 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거지다. 예를 들어서 거지다. 이러면 거지에 대한 우리 어떤 선입견이 그러면서 거지다. 들을까 이러면 자기 몸도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동질감이 이렇게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못할 건데 상대는 알거든요. 상대는 자기도 상대편이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그 상대에 대해서 말을 잘 듣고 상대와 같이 대해서는 내가 가진 어떤 그 고정관념, 뭐 어떤 선입견, 뭐 그런 거 기타 관습들을 내려놔야지 그 상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예를 드는 것처럼 외국인이나 애들한테는 아무 그느낌 없이 이렇게 그 상대를 듣듯이 그런 거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접촉이 없었거나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자연서 애같이 되고 외국인한테 잘해주듯이 그런 마음을 먼저 새겨야 되겠다. 그 생각이 하고 계시죠? 말씀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정진. 그래서 말보다는 내 몸이 전에 제가 체득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내 몸이 그렇게 돼서 익어서 내 몸이 저절로 그렇게 되게끔 이게 수련 내 몸이 저절로 그렇게 되게끔 내 마음이 먼저 되어서 내 몸이 그대로 저절로 몸이 행동할 수 있게끔 노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교보사는 어때요? 뭘 느껴 여기서? 하나 공부 아닌 것이 없어. 그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또 주무실 때도 하나 공부 아닌 것이 없어. 다 법이야. 잠자는 법, 깨는 법, 화장실 가는 법. 법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양교보사는 어때요? 떠들어. 나는 안 들려. 그거야? 양교보사 안 들려? 왜? 얘기하고 싶지 않나? 왜 그래?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기하고 싶지 않단다. 저기 입술에 립스틱 지워줄까 하니까. 지금 보세요. 어때요? 네, 저는 아까 비율이 평소하고 맞지 않아도 저는 수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요것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하고 이제 차후에 이제 요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스님은 이제
이걸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맞추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거를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그 시간을 더 중요시 여겨서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네, 네. 다 하고 나니까. 네. 내가 항상 했던 생각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아까 좀 이야. 느꼈고요. 그래서 네. 그냥 뭐 항상 상대하고 얘기할 때는 일단 내 말을 줄이는 게 좀 중요하잖아. 내 말수를. 그렇죠. 네. 네. 그냥 일단 내 말을 먼저 내뱉기 전에는 좀 심호흡을 하고 몇 번 더 생각한 후에 이게 내가 진짜 말해도 되는 말인지 그게 있을 때 좀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상대 얘기할 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직히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아이 그 말이 들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관심. 말을 좀 이상하게 해도 아이고 이 녀석이 지금 땡깡 부리고 있네, 나한테 사랑을 달라고 하고 있네, 뭐 이런 것들 그 아이의 말이 아닌 그 말에 깔린 그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결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 건데 보통 어른이나 이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다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듣기 싫은 거지 듣지 못하는 거. 듣기 싫은 여기 보자.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이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약간 틀린 말을 해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결국 상대의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이거 말만 잘하는 거죠? 말은 하긴 하면서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약간씩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정말 더 이뻐지고 그리고 말을 정리하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근데 또 말씀하셨듯이 예도 들어있지만 관심과 흥미, 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다 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던가 또 뭔가 내가 기분 나쁘다 하면은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안 들어지지. 그게 포인트 같아요. 좀 고맙습니다. 남조보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스님께서 가장 잘 상대의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프린트 보니까 결국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만이 상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상대랑 얘기할 때 아무리 그 사람 말을 잘 듣는다 해도 저도 절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대는 내 말에 한 5, 60%밖에 듣고 있지 않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100% 알 수, 그 사람이 지금 제일 끝 문장에 보면은 상대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때가 함정이다. 타인의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카운셀러들의 어떤 기법입니다. 비결. 다시 한번 먹여보세요. 어떻다고요? 상대를 알았다 할 때가 함정이다. 예, 함정이다. 타인의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참 많이 와닿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느낀 가장 키포인트는 상대와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최대한 줄이는데 그게 나의 가슴 속에 어느 정도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이제 논어를 하나 저번에 배웠지만 하나 써놨어요. 오늘 첫 번째 학위편에 나온 건데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활 학위 시습지 불력 설호. 그 다음에
유붕자원방내 불력락호 임부지불온 불욕분자호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공자가 얘기를 하죠. 배우고 그거 때때로 시시로 그거라 학습이라는 거는 결국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근데 그 보세요.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인생도 공부 때 이 공부를 자기가 성인들의 어떤 가르침에 의지해서 점검할 때가 그게 최고의 공부예요. 자기 것만 하지만 이거는 아류가 됩니다. 고집이 돼버려. 그러니까 독선적이 돼버리거든요. 두 번째는 친구가 있는데 먼 곳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또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죠. 나를 보러 오는데. 근데 이것은 이 친구는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나하고 토의하기 위해서, 공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술 친구 있고 또 뭐 여러 친구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어떤 술도 좋고 여행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장사도 좋고 이익도 좋은데 그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인생의 진리를 거기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서로 논의할 수 있으면 최고 아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는 남이 안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니 진짜 군자 아니냐고 합니다. 이거 잘 안 돼요. 근데도 한 번은 안 되지만 두 번은 됩니다. 난 나의 주관이 있고 나의 사상이 있고 이때 우리가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팔풍이라는 게 있어요. 8가지 바람인데 8가지 바람은 이제 즉 이세, 회애, 친기, 고락인데 지면상 제가 이렇게 4가지만 했어요. 결국 첫 번째 이세는 이익과 세, 뭐죠? 쇠퇴, 손해라 할 수 있겠죠. 회에는 비방과 칭찬, 이기는 앞에서,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회에는 예를 들면 앞에서 칭찬, 앞에서 비방이고 이기는 아니 뭐죠? 친기는 뒤에서 칭찬, 뒤에서 비난이에요. 그 다음에 고락은 괴롭고 즐거운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프린트를 번역해서 드릴게요. 하도 오래돼가 잊어버렸는데 결국은 8가지인데 8가지 바람에 우리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익과 손해. 휘둘리죠. 이익이 와도 붕붕 떠버려요. 손해 오면 말할 나위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앞에서 칭찬하고 내 앞에서 비방하면 휙 돌아버리잖아요. 이해되죠? 너무 칭찬해도 걸려버려요. 너무 또 날아갔다 비방해도 걸려버려요. 세 번째는 뭐예요? 친기. 뒤에서 야 누가 너 욕하더라. 야 누가 너 칭찬하더라. 이것도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 펜스를 잃으면 안 된다니. 여유가 있으면 펜스를 잃지 않죠. 마지막 고락은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어. 인생은 아주 무의심도 그러죠. 그렇죠? 괴로운 일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 괴로움. 그러니까 어느 사물에 대해서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만이 진짜 그 성인이야. 그래서 팔풍에 동요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성인이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성인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처음은 걸려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한 대 맞으면 아파요. 그죠?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생은 아 하고 너 하잖아. 부처님은 딱 맞고 아 하고 이 오늘 인연이라 하지. 자기를 뒤돌아보지.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엄청납니다. 중생은 밖을 향하고 성인은 자기를 향해. 개도 보세요. 개 보면 우리 랑스 있잖아요. 탁 던지면 공을 딱 던지면은 어떤 멍청한 개는 던지지 않아도 도망가잖아. 쫓아가잖아. 근데 이 랑스는 뭐야? 탁 던지려는데 안 던지면 딱 공만 보고 있어. 이 영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세요. 전부 상대에게 걸려버리죠. 상대의 말에 걸려, 상대의 행동에 걸려. 전부 객관세계에 전부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하여튼 자기가 잘 관계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 때문에 머리가 좀 튀어야 되고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성인의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절에 가면 복 달라고 비는 것만 절을 하는데 무슨 소리? 옛날 구닥다리 불교고. 근데 아직까지도 서울에서 하고 있고 부산은 뭐 수없이 많이 하고 있고
때문에 그런 걸 조금 타파할 필요가 있어요. 21세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오늘 또 양금보살 왜 또 괜찮나? 예? 왜 말을 안 하고? 그날이야? 근데 그날이 아닌데. 아침에 묻더니만 왜 또 이렇게 말. 그럼 스님 오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해 줘야지. 우리 그 양금보살이 약간 뚱한 게 있어요. 말 안 해. 또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매력 아니겠어요? 자기 개성이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것에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 것도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으면 나는 뭐 더더욱 발전되겠고 상대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은 자리이타예요.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다는 거. 같이 해야지만 법이죠. 자기 혼자만 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두 분이 오셨네. 아이고, 왜 또 이쁘신 분이 또.